네,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지금 영상 녹화를 시작하는 수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 들었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내일 수업이 조금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영상 녹화를 시작하는 거니까 1차 시부터 수업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지는 PDF 파일을 아마 제가 이제 단톡방에 뿌려서 다들 구비된 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부터 한번 볼게요. 교과서가 Before you read 부분을 교과서 본문 하기 전에 좀 다뤄야 될 게 있어서 교과서를 굳이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교과서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교과서 본문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단어들을 조금 배워놓고 교과서 본문을 할 거고, 지금 A 파트, B 파트 있는데 A 파트에서는 이 단어 지금 공통적으로 밑줄이 아니고 진하게 된 단어죠. 섀도우. 이 섀도우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명사로는 그림자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요놈이 이제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여기 V라는 건 verb, 동사를 뜻하고 누군가의 그 그림자를 따라다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m shadowing my father in his office to learn about what he do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를 그의 직장 그 사무소가 아니 뭐라 해야 돼, 근무지 근무지에서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다.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보려고 배우려고 따라다녔다. 요것도 I'm shadowing my friend in his college to see what it is like to be a college stud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llege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학교인데 너네가 아는 그 university의 대학과는 조금 달라. 그냥 참고로 들으면 돼요. university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학교의 이미지고, 대학교라는 뜻이고, 이 대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단과 대학교가 있거든요. 뭐 사범대, 공대, 뭐 이런 식으로, 음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과대들을 컬리지라고 하거든요. 컬리지. 네. 그래서 어쨌든 I'm shadowing my friend, 나의 친구를 졸졸 따라다녔다. 단과대 내에서 뭐 하려고? 보려고. What it is like to be a college student. 무엇일지, 어떠할지. 어떠할지. 대학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조금 보기 위해서 졸졸 따라다녔다. 이런 뜻이라서 shadow라고 하는 건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따라다니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세 가지 단어를 배울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단어 9. 이렇게 각각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냥 지금 빨리 해보면, 우리 책을 최대한 빨리 넘길 때 이제 손가락, 보통 나는 이제 검지에다가 제 침을 묻혀가지고 축축축 이렇게 넘기긴 하는데, 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엄지를 thumb라고 표현을 하는데, thumb through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휙휙 넘기다. 휙휙 넘기다. 책을 휙휙 넘기자. thumb throug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I had to eat breakfast on the run when I was late for work. 직장 생활, 그러니까 직장에 늦을 수가 있잖아. 그 늦을 때 아침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뭐 이게 on the run 한다고 해서 달리면서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려야 할 만큼 되게 서두르며 먹었다 이런 뜻이 돼서 서두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이건 되게 좀 중요한 빈도수가 조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어디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에 이제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타나다. 그래서 she waited for the applicant. 이거는 이제 그 면접 지원자라고 하죠. 지원자를 기다렸는데, 지원자를 기다렸지만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동의어가 appear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Before you read를 그냥 간략하게 배우고 넘어갔어요.
되게 빠르지만 빨리 해야지. 원래 수업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야 되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영상 녹화가 되는 거니까 조금 앞으로 당겼다가 듣거나 아니면 좀 아는 내용이다 하면 좀 강의 속도를 조금 높이면 되겠죠. 자, 1차 시 해볼게. 1차 시의 제목은 Invitation to a Teen's Life라고 되어 있는데 teens라고 하면 10대죠, 10대. 10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학생들. 학생의 삶으로의 invitation, 초대라는 뜻이고 이제 교과서 본문, read on이라는 교과서 본문에서는 이제 shadow day라고 해서 요 내용을 다룰 건데 우리 앞에서 나왔던 shadow라는 뜻은 누군가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shadow day는 뭐냐면 어떤 날인데 그 날에 상대방이 뭐를 하는지, 상대방의 그 일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배우는 그 시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이제 서양 외국권 문화는 섀도우 데이가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열리는 날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섀도우 데이 때는 학생들이 좀 학부모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삼촌이나 이모를 초대를 해서 자기가 배우는 수업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급식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초대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요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배우는구나. 요즘 학생은 이런 학교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날을 섀도우 데이라고 합니다. 내 학습지 그 양식을 보면 이렇게 처음 여기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에 이제 빈칸 쳐져 있는 요 부분들은 조금 내가 이제 단어 시험 낼 때 조금 그쵸? 네. 여튼 네, 단어 시험 낼 때에도 좀 다룰 것 같고 그리고 예문도 이렇게 넣어주면 스스로 조금 찾아가지고 네이버 사전이나 좀 외국 사전을 찾아서 본문에서 쓰인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뜻에 맞는 예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학습지는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니까 빈칸이 없는 학습지여야 다 맞을 수 있어요. 본문 하면서 단어를 볼게. 본문. 교과서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섀도우 데이라고 해서 이제 10대 소녀 내가 이제 통상 이제 영희라고 부르는데 영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영희의 삼촌이 나오거든. 둘이 서로 약간 갈등이 있는 거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삼촌 입장에서는 영희가 학생이니까 너무 조금 되게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영희 입장에서는 삼촌 학생도 엄청 힘들어요.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나. 권선징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은 끝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what a day. side 동사 주어 my uncle 여기까지 끝내고 as he sank into the couch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우리 영차시 때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문장, 접속사, 그리고 절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문장 온점이 찍혀있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절만 생성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절을 이으려면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 주어 동사. 그러려면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다고 치고 영차시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as라는 놈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좀 쪼개서 문장을 보도록 할게. What a day라는 건 What a day라는 건 감탄문으로 우리가 통상 쓰거든. 감탄문. 우리가 문장의 기준에는 온점, 느낌표, 물음표 요 세 가지가 있다 했고 요 세 가지를 이용하는 문장들은 다 다르게 불리거든. 평서문, 느낌표는 감탄문, 물음표는 의문문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느낌표가 쓰였으니까 감탄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감탄문은
형식을 뭐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의미를 잘 보면 될 것 같아. 뭐든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와 너 옷 진짜 예쁘다, 너 옷 진짜 개쩐다, 속된 말로 그쵸? 개쩐다 이렇게 감탄을 하죠. 그 플러스의 의미를 담는 감탄문도 있겠지만 와 오늘 하루 진짜 힘들다, 오늘 하루 진짜 길다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었다, 나쁘다 라는 느낌의 부정적인 의미의 감탄문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what a day, sighed, 한숨 쉬다라는 동사거든. 나의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와 오늘 하루 진짜 힘들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는 감탄문이죠. 요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와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다니까 it is a long 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t is a long day. 너무 긴 하루였다 라고 삼촌이 한숨을 쉰 거야. 자, sink into라는 건 드러눕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파에, 카우치는 소파죠. 집에 딱 와가지고 소파에 들어 누우면서 와 오늘 하루 진짜 힘들다 라고 한숨을 쉰 거죠. 네, 그래서 여기 as 접속사는 의미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네 가지를 배워볼 거야. 자, 여기 넘겨서 이렇게 네 가지 내가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네. 접속사 as는 의미 단위로 쪼개면 이렇게 시간의 의미가 있고 이유의 의미가 있고 비교의 의미가 있고 상태의 의미가 있는데 요게 중요하지 않아.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as I walk around the park, 내가 공원을 걸을 때, 공원을 걷는 동안 한 개가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뭐이므로,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as he's hungry, 그가 배고프기 때문에 he wanna eat something. 그는 뭔가를 먹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비교하는 거야. 야, 그 걔 있잖아. 나만큼 착해. 나만큼, 나처럼 착해. 그쵸?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접속사. 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오니까 얘가 접속사겠지. 얘는 그냥 무시해도 돼. She's kind as I am. 그쵸? 나처럼 착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Do in Rome as the Romans do. 한국어로도 이 속담이 있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그쵸? 그런 말처럼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해라. 로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대로, 뭐뭐 같이.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해서 네 가지를 알려줬으니까 1번부터 쭉 해서 5번 했을 때 그쵸? 다른 뭐 접속사 as로 쓰이지 않은 거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네 개를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간의 의미를 갖는 그쵸? 뭐뭐 할 때 그가 소파에 들어 누울 때 누우면서 나의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와 오늘 하루 정말 길다. 오늘 하루 정말 길다.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됐단 말이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나도 몰랐거든. 근데 그 영어 문법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 되게 저명한 Grammar in Use라고. 이 책을 보면 도치되는 경우가 감탄문이 나왔을 때 도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 경우일겠죠. 그렇죠? 감탄문을 좀 강조하려고. 와 오늘 하루 진짜 길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시킨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쭉쭉 할게 이제. He looked, 그는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 일을 마치고 나서 피곤해진 피곤하겠지 그치? 일을 마치고 나서. 그래서 look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형용사를 쓰고 3차 시 때 배웠겠지만 이제 요 놈은 이제 분사로서 동사 exhaust라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죠. 이제 ed를 붙여서.
그래서 exhaust라는 놈은 기진맥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요게 수동형으로 이렇게 exhaust 쓰였다. 알아두세요. 그는 일을 마치고 피곤해 보였다. 그래서 at the dinner table 영희랑 삼촌이랑 밥을 먹게 됐어. 그 자리에서 나의 삼촌이 1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문장을 해석에 맞게 영작을 해야 돼. 너네가 영작을 하는 건데 지금 1번 해석을 보면 나의 삼촌은 그의 사무실에서는 상황 또는 일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지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영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영작할 때는 어떻게 영작하는지, 뭘 배우고 영작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 자, 넘겨서 보면 1차시 때 조금 배울 거는 동사 do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좀 어렵진 않아. 내가 아까 문장에는 3가지 종류가 있댔고 첫 번째가 평서문, 두 번째가 감탄문, 세 번째가 물음표가 찍히는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 의문문은 뭐냐면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야, 너 배고파?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음표를 사용을 해서 물음표도 사용하지만 두 번째 특징은 주어 동사가 도치됐다는 거죠. 주어 동사가 도치된 채로 어순이 이렇게 쓰이는데 의문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야, 나 궁금해. I don't know. 나 몰라. 너가 얼마나 배고플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의문을 가진 채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온점, 물음표가 아닌 온점을 사용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물어보는 문장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의문사 how, 그쵸? 의문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문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어 동사를 통해서 하나의 절을 만드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 요 의문사는 절을 끌고 오니까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물음표가 아니라 온점이 찍히기 때문에 어순이 도치되지 않는다. 평사문처럼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독립된 절로 쓸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지워볼게. I don't know를 지우고 그냥 하나의 절 How hungry you are 이렇게만 쓰면 이 문장은 비문,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독립된 절로 쓸 수 없고 무조건 이렇게 I don't know 하나의 절이 오고 뒤에 종속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어떤 절에 의해 종속이 되어야 되는, 즉 독립된 절로 쓸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 해석하는 게 중요해. 해석하는 거. 자, 해석하는 거. 의문사가 이렇게 있거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붙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중에 하나를 고르고 주어가 동사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요 예문도 보면 나는 모르겠어. 너가 얼마나 배고픈지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 how가 쓰이면 우리 본문에 나온 how가 쓰이면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줄 수 있고 형용사나 부사가 없으면 생략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서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레벨 1 보면 멈춰놓고 내가 하는 말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볼래? 레벨 1 빈칸을 해석과 단어를 이용하여 영작을 해라.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멈춰놓고. 자, 멈춰서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같이 볼게. 자, 색깔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뭐 하는지에 따라 뭐뭐 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지를 혹은 지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자, 어떻게가 나왔으니까 how를 넣어주고
여러분이 무게를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보면 형용사가 없지. 그럼 주어 동사 오면 되지. You perceive weight. 쉽죠? 레벨 2는 쉬워. 한번 해봐. 여기를 학습지 검사할 때까지 채워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죠.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 형용사가 있네. 형용사가 있으면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쵸? 자, 본문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의 삼촌이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다. 동사가 먼저 오겠죠? 같이 풀어볼게. 요거는 described. 뭘 설명했어? 얼마나. how. 형용사 있을까?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풀한지. 여기 형용사 있죠? 그럼 형용사 먼저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주어 동사 넣어주면 되겠죠? 주어가 여기선 things. 주어가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이 things라는 놈이 주어로 쓰이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어떠어떠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상황이나 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그래서 설명했다. 얼마나 일들이 바쁘고 스트레스풀한지. were 이렇게 동사 넣어주고 마지막에 장소까지. in his office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네, 쭉 해볼게. 그래서 삼촌이 얘기를 하는 거야. I've got so many projects going on. 이렇게 그가 삼촌이 complain 불평을 했죠. 네. 식당 가서 서비스가 조금 너무 불친절하면 혹은 뭐 제대로 된 음식이 안 나오면 컴플레인을 걸잖아, 그렇지? 그 컴플레인이 불만을 제기하다, 뭐 불평하다 이런 뜻이죠. 삼촌이 불평을 한 거야. 야, 영희야, 나 진짜 너무 많아. So many projects. 프로젝트가 많아. 어떤 프로젝트가 많냐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많아. 이거 수식을 하는 거거든. Go on 하면은 계속 진행 중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ve got so many projects going on 하면은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영희가 응답을 한 거야. 대답을 한 거야. 삼촌, 내 삶이랑 비슷하게 들려요. 삼촌의 삶이.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든 거지. 그치? 진짜 내 삶도 정말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역시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삼촌이 뭐래? 너의 삶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참나. 이런 의미겠죠. 뉘앙스가.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roared with laughter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laugh 하면 웃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er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거는 웃음이라는 뜻이겠지. 웃음. 자, roar. 다른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roar이라는 건 울부짖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제 메이플 스토리 전사 캐릭을 하면 이제 레벨이 조금 찍히면 드래곤 로어 이런 스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킬을 쓰잖아. 그러면 메이플 스토리 화면이 막 지진이 흔들려. 그리고 용 한 마리가 나와서 막 울부짖고 몹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런 걸 조금 떠올려 보면 웃음을 가지고 즉 웃으면서 울부짖었다는 건 의역을 조금 하자면 되게 박장대소를 터뜨리다, 이거 폭소를 터뜨리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죠. 영희가 제 삶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니까 삼촌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지. 야, 네 삶 따위가 학생이 급식 먹으면서 수업만 들으면 되는 너의 삶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참나 웃기고 팔짝 뛸 노릇이다.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는 거지. 삼촌이 또 얘기합니다. What could possibly be stressful about your life? possibly는 해석을 할 때 부사로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느낌이거든.
야, 어떻게 너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그 어떻게 의미고, 무엇이 너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주겠니? 그런 의미고, 너는 You don't have to go to work. 출근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라고 하는 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똑같은 뜻. You don't have to. 뭐 할 필요가 없대? 사람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지금 and라는 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요 and라는 놈에 의해서 두 가지가 연결된 거야. and라는 놈에 의해서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일하러 갈 필요 없어. 두 번째, 사람 관리할 필요가 없어. 영희야, 너는 출근하지도 않아도 되고 사람들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하는 것처럼. 그쵸? 여기 접속사 as는 의미 자체가 비교하는 거지. 영희랑 삼촌 둘이서 비교하고 있잖아. 삼촌이. 야, 삼촌인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차이점을 여기다 써면 되겠죠. 공통점은 접속사다. 차이점은 여기다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해석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혹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 접속사는 배웠으니까 요놈에 대해서 배워보자. do. 요거 아는 학생은 알겠지만 요걸 이제 대동사라고 하거든요. 대동사. 그래서 대동사를 한번 배워볼게. 동사 do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조동사 do. 조동사는 동사긴 한데 이게 돕는다는 뜻이죠. 조력하다 할 때 그 조겠지. 조동사.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에 의미를 더해준다. 의미를 조금 더해준다. 플러스 해준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I go가 I will go 이렇게 쓰이면 여기가 동사겠지만 요 조동사는 나 갈 거야, 미래에 어디 갈 거야 라고 미래의 시제의 의미를 더해주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do가 조동사로 쓰이면 강조할 때 그런 의미를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어제 공부했어 안 했어? 아, 저 진짜 어제 공부했다고요. I studied yester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I did study yesterday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강조를 하는 거지. 어제 공부 진짜로 했다고요. 정말로 틀림없이 했다고요.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의문문. Do you like studying?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시할 수 있고. 두 번째, 저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studying.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를 부정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조동사로 쓰인다. 두 번째, 대동사 do. 요게 우리가 배울 부분인데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동사부터 이어지는 동사구를 대체하는 거야. 너네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축구하러 갈 거야. 너도 우리랑 같이 축구하지 않을래? 참여하지 않을래? 조인하지 않을래? 자, 여기 나온 do는 앞에 나온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do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B가 뭐라 했냐면 Yes I do.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요 do는 대동사 역할을 하는 거지. 자, 동사구를 대신한다 했잖아. 동사구. 잘 생각해봐. 앞에 나온 A가 말한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뭘까?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끌어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동사구 뭘 대신하냐면 I want to join you. 요걸 의미를 받는 거겠지. 대동사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파악을 하세요. 일반 동사 do. 두 가지로 쓸 수 있지. I do homework. 이런 식으로 나는 숙제한다. 두 번째, 무엇으로 충분하다. 야, 나 너무 배고픈데 저 빵이면 충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런 충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레벨 1. 이것도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밑줄친 동사 세 가지 조동사, 대동사, 일반 동사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옆에다 쓰면 되겠지. 자, 멈춰놓고 풀었다고 치고 같이 해보자. Do you drive? 너 운전하니? 운전할 줄 알아?가 아니고 운전하니? 라고 물어본 건 너가 자동차를 지금 가지고 있고 운전을 평상시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건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She doesn't travel around as much as I do. 그녀는 나만큼 많이 여행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 do는 앞에 나온 동사 구를 대체하는 대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앞에 나온 동사 구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 동사 구는 여기서는 부정형으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 이 doesn't는 대체할 수 없고 travel around 여기를 대체하겠죠. I travel around much. 이렇게 나는 많이, 나는 엄청 많이 여행하는데 나만큼 너는 많이 여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지. 자, 세 번째. I need something sharp. 나 좀 날카로운 게 필요해. 근데 저기 있는 저 칼은 충분할 거야. 저 칼이면 충분할 거야. 충분하다의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레벨 2는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1차식 그래서 쭉쭉 해볼게. 저 이게 do 대동사까지 끝냈고, 근데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나는 출근을 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너는 관리하고 출근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동사 do는 뭘 대신할까? 나는 have to go to work.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have to manage people. 이 두 가지 동사구를 대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희가 뭐래? Yes, I do. 삼촌, Yes, I do. 나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한다는 건 뭐야? 앞에 나온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Yes, I have to go to work and I have to manage people.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동사 do랑 앞에 나온 동사 do랑 결국 똑같은 걸 대체하는 대동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reminded him patiently. 지금 삼촌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화나겠죠. 나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삼촌을 때릴 수는 없잖아. 참을성 있게 이런 뜻이고, reminded라고 하는 건 여기 채워주시면 되는데, mind가 마음이란 뜻이고 remind, 우리가 마음속에 생긴 걸 그 사람한테 다시 상기시켜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remind라는 놈은 꼭 사전에 찾아봐. 여기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에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오게 돼 있거든. 상기시켜야 되는 내용. 그래서 소한테 야 소야, 키우는 소가 있는데 소야 너 8시에 밥 먹어야 되는 거 기억해, 알겠지? 라고 하면 소는 그걸 상기시킬 수 있을까? 못하죠. 소기의 경읽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대상, 목적어는 결국 사람이 와야 되는 거지. 혹은 내지는 뭐 진짜 지능이 조금 있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는 될 수 있는데 보통 안 쓰고. 그래서 이 예문도 한번 사전에 한번 쳐보면 이런 비슷한 형식이 쓰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에게, 삼촌에게 어떠한 내용? Yes, I do 라고 상기시킨 거야. 삼촌한테 다시 삼촌, 나도 출근하고 사람들 관리해요 라고 대답한 거를 상기시킨 거지. 삼촌, 나도 이렇게 하니까 좀 알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희가 I go to work every day 라고 했는데 do까지 쓰였어. 여기서 동사 do는 강조를 하는 거죠. 나는 맨날 출근한다고 진짜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까 조동사 do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매일매일 학생이 출근하는 곳은 학교라고 불리는 거겠죠,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call이라는 동사, call, 얘는 오형식으로 쓰이는데 사람 혹은 어떤 대상, 이 대상을 명사라고 부르다라고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할 때는 무엇을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래 문장을 돌리면 people, go, it, school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이렇게 밑에 문장 수동형으로 바꾼 문장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조금 원래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조금 외워두시고 자 매일매일 출근함과 동시에 게다가 플러스 게다가라는 뜻이고 자기도 사람들을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게다가라고 쓰는데 요거는 사실 비격식적인 표현이에요. 삼촌이랑 영이랑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비격식적인 대화체니까 플러스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공식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이 게다가라는 뜻을 쓸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쓰거든. In addition, moreover, 그리고 furthermore, 마지막으로 besides 이런 식으로 요 네 개를 시험에 낼 테니까 찍고 자지 말고 종이 쳤어. 하지만 우리 수업은 끝나지 않아. 학교는 종이 쳤지만 내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아. 자, 거의 다 했어. 플러스 게다가 I've got to deal with people every day too. 나 역시도 have to랑 똑같은 거거든. have got to가 have to랑 똑같아. 나는 다뤄야 돼요 사람들을 매일매일 역시.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교사 그리고 학급 친구들이라고 불릴 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똑같은 느낌이 되겠죠. 주어는 뭐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teachers and classmates 이렇게 부른다. 원래 문장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 하냐면 well that's different. 야 영희야 그거는 조금 다르지 임마 라고 얘기를 했네. 뭐가 달라? You don't have to deal with any of life's real pressures.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는 할 필요가 없잖아. 다룰 필요가 없잖아. 뭐를? 삶의 진정한 압박 중에 아무것도 다룰 필요가 없잖아 이런 말이에요. 요 pressure이라는 건 압박이라는 뜻이고 물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조금 물리적인 것보단 심리적인 뜻이 강하겠죠. 삼촌 입장에서는 나이가 이제 40 넘고 이러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 그러면 그 직급이 있다는 건 책임감이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 어떤 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하면 진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진정한 압박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야 삼촌은. 근데 학생들은 실수를 해도 뭐 인생이 큰일 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삼촌이 뭐라 하냐면 또 I don't see 나는 보지 않는다. 여기서 보다의 뜻이 아니고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뭐를? 2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2번 볼까? 삼촌은 나는 영희야 네가 학교에 가고 친구와 어울리는 것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도 간접 의문문이거든.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여기 2번 단어를 조합을 해서 풀어오시면 돼요. 네, 풀어오시면 되고 자 마지막 삼촌 야 나도 be in your shoes 누군가의 신발이 되어보다 이런 뜻인데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삼촌 입장에서는 야 나도 너처럼 꿀 빨아보고 싶다. 학생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할 거 없는데 나도 너처럼 그냥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기분이 나쁘지 그치? 그래서 서구권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걸 누군가의 신발을 신어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1차 시는 뭐 여기까지 할 거고 레벨 2를 숙제로 풀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하는 것도 열심히 필기를 하고 네, 좀 복잡했지만 1차 시 수업은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